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제2강 고구려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강의 키워드는 여러분 고구려, 주몽, 태조왕, 고국천왕, 그리고 미천왕, 마지막에 소수림왕 요렇게 6개의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런 고조선이 108년에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을 해요.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뭐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뭐 여러 국가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부여 같은 경우는 사실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미 있던 그런 국가예요. 부여라고 있어요. 여기 북부여가 있고요. 여기 동부여가 있어요. 부여는 사실상 좀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는데 고구려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기원전 75년경에 건국을 하는데 바로 고구려가 건국했던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은 대체로 한 나라가 한 사군이라고 해서 4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요 지역을 간접 통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저항한 사람들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남쪽에는 사만이라고 마한, 변한, 진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건 옛날에 고조선이 있을 때 여기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 나라랑 진나라 사이에서 고조선이 중개무역해서 이익을 취한 건 알고 있죠. 이제 이 진나라가 나중에 이렇게 분할을 한 거죠. 나눠진 거야. 근데 나중에 미리 얘기하면 이 중에 마한 쪽에서는 여기 있는 백제국, 백제가 되는 거고요. 변한 쪽에서는 변한 여러 나라가 가야 연맹이 되고요. 진한 쪽에서 이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신라로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근데 일단 오늘은 고구려를 보는 거예요. 자, 고구려의 대표적인 왕으로 여러분 주몽을 들어봤을 거예요. 주몽. 다른 말로 동명성왕인데 자, 이 사람은 BC 37년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고구려 쪽에 즉위란 건 이때야. 근데 주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부여 아까 쌤이 얘기했죠. 북부여의 왕인 해모수랑 하백 물의 신이에요. 하백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탄생한 아들인데 당시 해모수는 이 하백의 딸 유아랑 관계를 맺고 유아를 버려두고 와요. 그래서 그 유아를 동부여, 그러니까 북부여랑 달라요. 이제 동부여의 왕인 금화가 유아를 거두죠. 그래서 유아에게서 태어난 주몽까지 거두어 드린 거예요. 자, 나중에 주몽이 크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주몽이 활을 굉장히 잘 쏘고 영특해가지고 나중에 이 금화왕 이후에 왕위 계승 문제에서 요 사람이 금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원래 아들이 이 사람이에요. 대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몽이고 주몽의 어머니가 유화죠. 그런데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주몽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주몽이 동부여에서 이렇게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 쪽으로 내려오는데 고구려 쪽에 와가지고 요 사람이 소소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소소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의 왕이 된 거야. BC 37년에. 자, 근데 고구려에 왔을 때 나중에 이 주몽의 아들이 또 고구려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부여에서 어른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주몽의 아들도 나중에 따라 내려오면서 이 주몽의 왕위 계승을 도왔던 소소노라는 사람이 어, 이 자기 자신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의 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비류와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고구려 계속 발전을 이룩하죠. 자, 보시면 태조왕실의 고구려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지도에 보면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어. 오른쪽 위에. 그 옥저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요동지방, 중국 쪽을 공격한 거야.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왕권을 안정을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체제 정비의 기틀, 어느 정도 그 기반을 다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반을 바탕으로 고국 천왕 시기에 가면 일단은 진대법이라고 해서 좀 가난한 백성들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서 인심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왕위를 형제끼리 계승하기도 하고 아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중구난방이었는데 이 고국천왕 시기부터는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법칙을 확립시키죠. 그 다음에
기존의 고구려는 이 오부라고 해서 5개의 부족이 연맹한, 이렇게 연합한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국천왕 시기 가면은 이 부족을 해체시켜요. 해체시키고 일종의 행정구역으로 재편시키죠. 그러니까 왕권이 그만큼 강화되고 부족의 힘이 약화된 거야. 그래서 고국천왕 시기에 오면 비로소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태조왕 시기의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고국천왕 시기에 완성을 한 거죠. 자, 미천왕 시기 가면은 그러한 밑바탕을 가지고 외부로 많이 확장을 해요. 그래서 당시 아직도 한반도 북부에 남아있던 한나라의 군현을 축출하는데 그 한나라의 군현 이름이 낭랑대방군, 이런 게 당시 한나라 군현의 이름인데, 이걸 공격해서 쫓아내 버려요.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농업하고 상업을 장려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룩하죠. 하지만 미천한 이후에 고국 원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고국 원왕이 백제와 싸우다가 죽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던 전현이라는 나라가 이 고구려를 침입해 들어와서 수도가 함락되는 등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되죠. 자,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수림 왕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수림 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불교를 공인하고요. 그 다음에 태학이라는 걸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율령이라는 걸 반포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불교를 공인했다는 건 국가의 종교로 불교를 공포했다는 건데, 일종의 국가의 정신 체제의 지주를 마련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태학이라는 건 학교의 학교를 설립해서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율령만포는 법을 마련한 거야. 여러분, 우리 팔초법 만들기 했을 때처럼 아시겠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본은 법이에요, 법. 근데 이 전까지는 어떤 뭐 이렇게 글로 명확하게 남긴 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소수림왕 시기 오면 비로소 완성된 율령이 반포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국가 체제가 많이 안정화됐다. 이 소수림왕의 노력으로 안정시킨 거죠. 바로 이 왕권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안정을 바탕으로 나중에 광개토왕 시기에 굉장히 큰 영토 확장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바로 여기까지 다루면서 고구려의 성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